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있을 때 모델을 바꾸거나 신제품에 주력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책임자는 쓸데없는 일이라며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드러커의 주장은 다릅니다. 드러커는 기업을 성장시키려면 오늘 성공적인 제품도 내일이면 진부해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경쟁사에서도 신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 안주하면 금세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를 짊어지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는 태도는 리스크를 피하는 현명한 방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에 찾아올 대응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해 내일의 리스크를 키울 뿐입니다. 여러 기업에서 위기 상황에 위기를 타개할 만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컴퓨터 때문입니다. 컴퓨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정량화할 수 없는 시장의 변화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량화할 수 없는 것들을 컴퓨터를 이용해 파악하려 하기 때문에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외부 세계를 의식적으로 탐지함으로써 변화를 지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과는 조직의 외부에 있고 성과를 좌우하는 변화를 지각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현재에 만족하면서 무사한 일을 바라는 태도는 임원으로서 실격입니다. 오늘도 변화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임원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업무 방식의 변화를 거부하며 기존에 익숙한 방식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로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고 성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과는 변화를 통한 기회로부터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미국 최대의 전화통신 회사인 AT&T는 모든 가정과 기업에 전화를 제공하겠다는 사명을 걸고 사업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목표를 1950년대 중반에 이미 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목표를 달성한 후 자족감에 빠져 사업의 정의를 재정비하는 일을 게을리한 것입니다. 결국 이후 사업 운영에 실패하게 되고 독점규제법에 따라 회사 분할이라는 굴욕적이고 강제적인 개혁의 희생양이 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업에는 사업의 정의를 다시 수립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때 유연하게 고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은 순조로운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쉽게 가능한 일도 순조롭지 못하다면 제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 이 방식으로 계속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은 금세 진부해지고 곧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조직은 성공하는 동안 사업의 정의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재정립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러커가 생각하는 톱 매니지먼트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만큼 드러커는 사업의 정의를 중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료화와 나태함입니다. 이는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온 경우 더 큰 괴리감을 겪게 됩니다. 조직에서 사업의 정의는 매우 중요하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영구불변의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사업의 정의는 끊임없이 검증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정의는 석판에 새긴 비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IBM의 예시는 조직에서 사업의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대형 메인프레임 1종밖에 없고 컴퓨터 산업은 하드 지향이라는 전제가 소형 PC의 등장으로 무너졌는데도 IBM은 사업의 정의를 바꾸지 못하고 기존의 사업에 몰두합니다. 결국 IBM은 소형 PC에 집중한 회사들에 밀려 컴퓨터 시장에서의 자리를 서서히 잃어가게 됩니다. 드러커는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조직에 공헌해야 할 것으로 다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매출이나 이익을 올리는 등의 직접적인 성과, 고객을 위해 좀 더 나은 것을 만들거나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지향하는 등의 명확한 목표와 행동, 인재 육성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중 드러커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인재 육성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직이란 언젠가는 죽음을 맞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조직에 중요한 것은 내일을 위해 사람을 키우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업의 성과를 환호하고 축하하는 가운데 냉철하게 미래를 내다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열광 속에서 다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훗날의 성장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이애미 돌핀스의 감독인 돈 슐라는 우리 팀에는 24시간 원칙이 있다. 경기 이후 24시간 동안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거나 뼈저린 패배의 비통함을 한껏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24시간이 지나면 모든 걸 잊고 전력을 다해 다음 시합에 대비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냉철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발언입니다.